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하기에 앞서서 요즘 이제 뉴스라든지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의대 정원 이슈랑 관련된 뭐 정책 얘기,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입장, 의대생, 전공의들의 어떤 현황,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학생들, 의대생들과 전공의에 대한 이 사회적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대생들, 전공의들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뭐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350명, 400명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고, 이제 뭐 그건 뭐 이런저런 가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든 결정이 나게 될 거지만, 이 이슈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 어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의대생들, 당사자인, 그리고 전공의들을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된다. 위로의 말을 건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본인들은 초중고를 보냈을 때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또 가족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라.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들어왔을 뿐이죠. 그리고 그때 주어졌던 그 경쟁의 룰 속에서 의대생이 되고, 또 그 치열한 또 경쟁을 뚫고 또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의 룰이 학생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3,500명에서 5,500명으로. 학생들, 전공의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수업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사회적으로 건네야 된다. 비난, 비판만 하지 말고 위로를 건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날짜가 이제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이슈 브리핑을 잠깐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뭐 20대 혈기가 왕성할 때 불공정하다고 당연히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 수업 거부, 그리고 진료 거부, 뭐 사직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과 그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의대 정원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대 젊은 혈기에 불공정, 불공평하다고 해서 수업 거부, 진료 거부, 사직서까지는 낼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정부를 압박해서 의대 증원을 포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결론과는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대결 전선이 조금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전공의들이 현재 외로운 학생 전공의들에게 위안이 되고자 하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에피소드 이제 6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결 전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학생과 이 전공의들은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대정부 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휴학, 수업 거부, 그리고 사직서, 진료 거부를 이제 선택을 이제 한 거죠. 학생 전공 입장에서는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는 전선 라인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생 전공의 입장보다는, 정부는 학생 전공의를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 전공의는 정부를 신경을 쓰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학생 전공의들 생각과 다르게 이 정부는 학생 전공의를 대상자라고 사실은 큰 범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국민들 여론은 어디를 향하느냐? 국민들 여론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81%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 여론은 또 이 학생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 생각하고 있는 전선이 다른 거죠. 학생 전공의는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부는 국민 여론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로 국민 여론은 또 학생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 대상으로 하는 이 대결 전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 전공의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정부 투쟁이지만 정부의 입장을 많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이걸 정말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자면 국민 여론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를 볼모로 포로로 여기고 학생들, 전공의들, 의료계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여론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게 되면 이 이슈를 유리하게, 의대생, 전공의들, 의료계 유리하게 끌고 가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의대생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4월 8일 날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만난 거에 대해서 정부에 항복한 것이 아니냐, 박 위원장은 간첩이다, 뭐 이런 전공의들 내에서 또 이런 의견이 뭐 당연히 나올 수가 있죠. 뭐 다양한 의견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정부를 만나는 것 자체를 이렇게 이제 뭐 비난한 일은 사실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을 좋아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같은 이제 강경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뭐 전공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받는 일일 수가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보게 되면 전공의들이 합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거나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4월 8일 오늘 날짜로 정부가 또 발표한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전공의 복귀가 안 되니까 기존처럼 이제 환자 그 직접 진료가 없더라도 4월 9일부터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PA 간호사 기존 9,000명에다가 2,700명을 추가 증원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뜹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유튜브에서 기존 암 환자들이 전공의들, 학생들, 의료계를 비난하는 또는 이제 섭섭하다고 하는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오늘 기사에 이제 진료와 의사가 없습니다, 응급실 진료원 중학생 결국,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떴는데요. 특히 이제 충청권에 응급의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진료받지를 못하고 흔히 이제 뺑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기사에도 그렇게 떴는데요.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대전 서구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10대 환자의 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1시간 내내 전원을 할 수 있는 이제 병원이 없고 1시간 이후에야 충남 서산 의료원에 있던 이 중학생이 80km가 넘는 경기 오산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이런 기사들이 뜨면 뜰수록 이제 의대생, 전공의 분들의 어떤 마음과는 다르게 이제 불리한 상황으로 자꾸 이제 가게 되겠죠. 특히 이제 충청권이 어렵다 이런 기사가 뜨고요. 앞에서 이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박단 대표가 대통령 면담한 걸 제가 간단히 평가를 하자면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대화를 통해서 풀려고 한다라는 시그널을 학생 전공의들은 내야 됩니다. 왜? 내 마음과는 다르게 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국민들의 여론을 학생들, 전공의들이 봐야 되는데, 국민들 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뭐 제 평가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전공의들에게 이제 행정 어떤 그 명령이 나온 것은 제가 이제 2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부터 의대생들은 이제 유급이 현실화가 됩니다. 더 미루면 집단 F 학점 이런 기사들이 뜨죠. 교육부에 따르면 이제 전국 40개 의대에서 전체 의대생의 55.2%에 해당되는 1만 375명이 수업을 안 하고 휴학계를 낸 것으로 이제 나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오늘 날짜로 그래서 일부 의대가 이제 수업을 재개한다라고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물론 이제 뭐 가천대, 고려대 이런 데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기사에서 뜨기도 조금 하고요. 또 이제 다른 기사 연합뉴스를 보게 되면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 8일부터 의과대학 수업을 재개한다라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2월 13일 날 개강을 해서 일주일 동안 수업을 하고 2월 19일부터 이제 집단 행동에 들어가기로 해서 휴강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임상 실습도 해야 되고 본과생들 수업 그 시간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급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혈기에 뭐 유급 그까짓 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저도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20대 때 그렇게 해서 6년제 한의대를 8년 동안 다녔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게 과연 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급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최근에 이제 사법부 관련된 이슈도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게 되면, 뭐 물론 개별 그 판사, 1심 판사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법부의 수장께서 보수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사법부 자체 판사님들이 판단을 내릴 때도 여론을 보지 않고 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4월 2일 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 협의회 그 대표들이 내신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그리고 4월 3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5분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이제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뭐 저는 쉽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슈 브리핑의 어떤 핵심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브리핑 드리는 시점이 이제 총선 이틀 전입니다. 총선 이틀 전. 뭐 총선 이후에 야권이 아마 200석, 203석 정도, 현재 여권이 97석, 99석 정도를 가져갈 것으로 대략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이 야당이 뭐 많은 그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뭐 말 그대로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하던 이런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들이 뭐 조금 빨리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대안으로 의대 정원을 뭐 축소한다든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면 의대생, 의료계 그리고 전공의 분들한테는 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많은 보수분들, 원래 이제 의사분들도 보수 쪽이었죠, 그죠? 많은 보수분들, 뭐 사업가분들, 뭐 재벌, 그리고 이제 언론, 뭐 저 조선일보가 제가 대표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색에 의해서 여전히 최소 20% 내지 40%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총선 이후에도 이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들이 빨리 결론 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그 보수 관련된 카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 관련된 카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카페에는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대략 하나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보수 관련된 이제 카페 쪽에 나와 있는 건 뭐 최근에 한 분이 개인이 쓰신 분인데 호주에 계신 분인가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성명서 호소에 동감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언뿐만 아니라 이걸 일반 여론에서는 의료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보수 카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문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때 사라진 27조 건보 비리도 조사하라. 그래서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잘못된 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바로 잡는 과정이다. 요런 뭐 논리적 과정은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뭐 그런 전 정권을 비판하게 되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이런 성명서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뭐 좌측의 정부가 시도해야 할 일, 즉 27년간 미루어온 일을 우측이라 보는 현 정부가 하는 것에 찬성하며 박수를 보낸다. 사실 27년 동안 보수 정부도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도 계셨었는데 뭐 이 말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의대 법대 특권을 다 없앴다. 그래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좀 쉽게 만들어 놨다. 이런 표현도 있으시고, 의대 특권과 의료 개혁은 때늦은 감이고 역대 정권은 국민들과 의사 눈치만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려고 짊어진 뜨거운 감자라 큰 틀에서 그렇게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좌쪽 사람들이, 흔히 이제 좌파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를 속여서 총선 선거에 불리하도록 분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의대 정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라 이거죠. 좌파. 의사가 좌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좌파다, 분란을 일으킨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뭐 새로 맡은 의협 회장의 정부 사과와 전면 백주화를 보게 되면 한국은 흰 가운의 의사들의 특권 의식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고뇌를 존중하고 대국민 호소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성명서를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카페에서 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강경한 여론을 전공의 학생들이 돌리지 못한다면 상당히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저는 이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의사는 아니라 한의사지만 또 이제 지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고자 하는 결론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을 생각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의대 정원 이슈 관련해서는 되게 이제 긍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의대 정원 관련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